온타리오주 워털루 대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피격의 범인은 이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주바니 빌랄바 에일맨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에일맨이 사전에 계획하고 표적을 정해 공격한 것이라며 젠더 표현과 젠더 정체성에 관련된 증오가 범행 동기라고 발표했습니다. 4건의 가중폭행과 무기공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금된 에일맨은 남미 에콰도르 출신의 유학생으로 전과는 없으며 경찰이 에일맨의 집을 수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에일맨은 강의 중이던 여교수에게 무슨 수업이냐고 묻곤 가방에서 대검 2개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 중 일부가 의자와 집기 등을 던지며 막으려 했지만 철학과 부교수인 38살 여교수에 이어 20살 여학생과 19살 남학생이 중상을 입었으며 추가 공격도 있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던 에일맨은 그러나 목격자로부터 정확한 인상 차기를 파악한 경찰에게 바로 붙잡혔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덕포드 총리는 끔찍한 비극이라며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학교 측 비상 대응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 건물을 떠나라고 했다가 다시 사무실 문을 잠그라는 지시가 내려오는가 하면 교내 비상 알림 메시지는 사건 발생 90분이 지나서야 작동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너무나 불안하다며 교내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학계 역시 캠퍼스 안전을 우려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프라이드 축제가 열린 날 이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소수자를 노린 증오 범죄는 2016년 176건에서 2021년 42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성 혐오 관련 괴롭힘도 늘어 대학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여교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소암과 싸우고 있는 서진이와 서진이의 엄마, 싱글맘의 애절한 사연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랭리에서 태어난 서진이는 같은 해 11월에 감모세포종 사기란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밥도 잘 먹고 잘 웃고 전조 증상이 없었기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절도 잠시, 바로 다음 날부터 치료를 시작한 서진이는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3차까지 씩씩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난청에 구토도 심했지만 잘 견뎌낸 덕분에 절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기 아빠 모두 부적격이라 기증 리스트에 올리고 4차 항암 치료를 하던 중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 지난 4월 17일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긴급 개복 수술을 하는 등 위기도 있었지만 한 달여가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됐고 최근엔 5차 항암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이는 아직도 4번의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힘든 기간을 버텨준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다는 서진이 엄마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병원이 있는 에드먼튼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비용은 물론 아들을 돌보느라 일도 그만둬 생활비와 렌트비, 약값까지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진이 엄마는 서진이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진이를 돕기 위한 6만 달러 모금 운동이 현재 고펀드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까지 13,657달러가 모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아스파탐은 다이어트 음료는 물론 껌과 사탕 등에 널리 쓰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은 다음 달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은 바람성, 바람 유발 가능, 관련 없음 4가지로 구분하는데 과학적 증거의 강도를 기반으로 분류해 위험성이나 섭취량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솔린 배기가스가 같은 군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와 비슷하고 붉은색 육류보다 낫다는 전문가는 아스파탐의 위험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1981년부터 아스파탐을 허용한 연방보건부는 WHO 발표가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관의 발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감미료협회는 기관이 식품안전기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 유발 물질로 분류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이의 제기가 나왔지만 제조회사들은 대체 물질로 교체하는 등 혼란과 압력이 가해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경보를 촉발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아스파탐을 포함한 인공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한 사람이 암 위험이 약간 더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유발 증거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를 계기로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WHO는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 무가당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속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성기 노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3일 저녁 7시쯤 피넛 플라자가 있는 돌미스 로드와 반 호른 애비뉴에 있는 마트 안에서 장을 보러 나온 가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가족의 자녀가 통로에 앉아 아이 앞으로 다가가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용의자는 검정색의 바지와 야구모자, 신발을 신고 목 뒤에 흰 줄이 있는 짙은색 스웨터를 입었다며 용의자가 찍힌 이미지를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항만 노조가 파업을 예고해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항만은 캐나다 최대 규모로 이들이 파업하게 되면 비시주는 물론 캐나다 전역에 물류 대란이 오면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비시주 수상과 연방 관련 장관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와 함께 협상 타결을 압박했고 캐나다 상공회의서도 기업들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나서서 파업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만 근로자 7,400여 명을 대표하는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임금 인상과 자동화 도입, 외주 계약 등을 두고 사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오전 8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닌데도 이름을 짓고 마치 자신이 키우는 아이인 양 소셜미디어에 올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온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브라이언 키스 스트라차는 역시 캘거리에 사는 다른 가족의 소셜미디어에서 한 여아의 사진들을 어릴 적부터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꾸준히 올리면서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척하며 아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호소해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의 집에서 컴퓨터와 전화 등을 압수하고 사기와 총기 보관, 총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8년 가까이 지나 최근에야 사실 알게 된 가족은 소름 끼치고 너무 끔찍해 할 말을 잃었다며 소셜미디어의 일부 보안 설정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땐 개인정보 설정이 안전한지 등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뉴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통과시키자 메타에 이어 구글도 캐나다에서 뉴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 법이 우리 서비스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제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뉴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캐나다 언론사에 뉴스 컨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컨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면 검색과 구글 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 문화 캠프를 진행합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4세에서 12세가 대상으로 한인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이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수업 시작 1시간 전과 방과 후 1시간까지 희망자에 한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지도교사로 봉사하는 여름 캠프에선 한국 고유문화와 체험 프로그램 8.15 광복 바르게 알기, 캐나다 소프트볼 야구협회 특강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50명이 정원입니다.